70세 이후의 삶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평생 일군 재산도 자식도 어느 순간에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병원 침대에 묶여 꼼짝 못한 채 기계 소리에 둘러싸여 숨을 몰아쉬는 노인들, 집안에서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지 않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노인들의 소식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공포, 전화벨 소리가 울려도 나를 찾는 이는 없을지 모른다는 외로움. 이것이 준비 없는 노년이 맞이하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단히 지켜낸 단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지옥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70세 이후 이 6가지는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버티게 해줄 최후의 방패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누르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연금으로 매달 안정된 수입이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70세 이후 인생의 무게는 집이나 땅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노인의 자존심이며 삶을 버티게 하는 산소통입니다. 산소통이 없는 노년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숨막히는 고통이고, 산소통이 있는 노년은 적어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순자 씨의 삶은 이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식당 주방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14시간 넘게 서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굽고 무릎은 닳아 걸음조차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갈아 넣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년에 남은 것은 한 장의 연금 통지서조차 없는 빈 지갑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낼 형편이 안 되었고 모아둔 퇴직금은 자식 빚 갚는 데 다 사라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으니 병원에 가고 싶어도 차비조차 아까워 참고 전기세와 가스비는 늘 밀려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냉기가 감도는 방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칼날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지출이 그녀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칼날이 된 것입니다. 반면 인천에 사는 김용태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고 여기에 개인연금까지 준비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약 3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큰 재산은 없지만 매달 어김없이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에도 계산대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약값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소주 한 잔을 나눌 때에도 내가 살게라며 웃으며 지갑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이 집에 찾아왔을 때 오늘은 아버지가 낼 테니 마음껏 먹어라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이 만들어준 이 작은 당당함은 돈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보여주듯 연금이 없는 노년은 하루하루가 위기이고 연금이 있는 노년은 매일이 평화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불안은 끊이지 않고 재산이 크지 않아도 연금이 든든히 받쳐주면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유보다 안정을 더 원하게 됩니다. 연금은 바로 그 안정의 본질입니다. 내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지, 혹은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 불안에 떨며 사는 인생과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들어오는 인생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올 돈이 없어서 생기는 끝없는 불안입니다. 연금은 단순한 밥줄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주는 숨통이며 마지막까지 내 삶의 존엄을 지켜주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70세 이후 연금이 있다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젊을 때의 준비와 인내가 만든 결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금으로 매달 안정된 수입이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게 됐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70세가 넘어도 여전히 남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평생 자식 먼저, 남편 먼저, 친구 먼저 챙기다 정작 자신은 누더기처럼 찢겨 나갑니다. 노년에 나를 먼저 챙긴다는 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남을 챙기다 스스로 무너지는 지옥 같은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최명숙 씨는 젊을 때부터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밥 한 끼 더 먹이려 본인 밥을 굶었고 남편에게는 새 옷을 사주면서 본인은 10년 넘은 옷을 꿰매 입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며느리 반찬을 만들어 들고 갔고 손주 용돈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병원 진료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결국 위암이 늦게 발견돼 수술대에 올랐을 때 자식들은 엄마, 왜 진작 병원에 안 가셨어요? 라며 울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평생 남만 챙기느라 자기 몸 하나 지켜내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밥그릇은 채워주고 내 밥그릇은 비워뒀네. 반면 부산에 사는 김영호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환갑이 넘어서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내 건강, 내 인생이 먼저다. 자식들이 용돈을 요구해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고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지금도 70대 중반임에도 당당히 걷고 웃고 즐깁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불만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아버지의 단단한 모습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긴 선택이 그를 병이 아닌 활력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 두 극단적인 사례가 보여주듯 남을 먼저 챙기는 습관은 노년의 독이 되고 나를 먼저 챙기는 태도는 노년의 약이 됩니다. 남을 먼저 챙기다 보면 결국 내 건강은 무너지고 내 삶은 희생의 잔해만 남습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챙기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노년의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긴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현명한 책임감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자식도 돕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가족도 편안합니다. 이제는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다. 그것이 노년을 잘 살아온 진짜 증거입니다. 결국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후회로 눈물을 흘리고 나를 먼저 챙기는 사람은 산책길에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같은 70세 이후의 삶, 어디에 설 것인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게 됐다면 당신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순간 함께할 사람이 친구라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얼마나 외롭게 맞이하느냐입니다. 자식은 각자 삶에 바빠 결국 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는 건 차가운 방 안의 고독뿐입니다. 그때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 눈빛을 함께 나눠줄 사람이 친구라면 그 인생은 진짜 잘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많은 이들이 끝내 혼자서 차가운 병실에서 숨을 거두고 장례식장조차 썰렁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살던 윤정희 씨의 마지막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만 있으면 노후는 든든하다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자식에게 쏟아부었고 친구와의 만남도 끊고 오직 가족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딸은 엄마, 미안해. 이번 주는 회식이 있어 못 가요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텅 빈 병실에서 홀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몇 명의 친척만 왔을 뿐 그녀가 믿었던 자식들은 형식적인 조문만 하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봤지만 마지막은 누구 하나 곁에 없는 참혹한 고독이었습니다. 반면 광주에 사는 박인수 씨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와의 인연을 소중히 지켜왔습니다. 매달 모임을 챙겼고 힘들 때마다 서로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크게 기대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삶을 나눴습니다. 몇 해 전 그는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아 자주 오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매일 교대로 병실을 찾아와 밥을 먹여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친구 김태식 씨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 인생은 참 잘 살았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혼자가 아니었기에 그의 마지막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로 채워졌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자식만 바라보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삶은 비극이고 마지막에 친구가 곁에 있어주는 삶은 축복입니다. 70세 이후의 진짜 자산은 돈도 집도 심지어 자식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 내 곁에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노년의 친구와의 인연은 단순한 술자리나 추억의 수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애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 내려가는 동반자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남을 지켜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진정한 축복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돈 많은 고독사보다 가난해도 친구와 함께 웃으며 눈을 감는 게 훨씬 존엄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함께할 사람이 친구라면 당신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식과 멀어져도 섭섭하지 않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노년의 가장 큰 상처는 자식에게서 옵니다. 젊어서는 내 노후는 자식이 지켜주겠지라는 달콤한 환상에 기대에 살지만 70세를 넘어서면 그 믿음이 얼마나 잔인한 착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결국 자기 삶으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자식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부모가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멀어져도 섭섭하지 않고 당당히 자기 인생을 지켜낸다면 그야말로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살던 오선희 씨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손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공장에서 일했고 번 돈은 모두 자식 학원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자식이 잘 되면 내 노후는 든든하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처절했습니다. 결혼한 아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딸은 해외로 이민을 가 연락조차 뜸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에는 늘 적막이 흘렀고 그녀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조차 자식들은 바빠서 못 간다는 차가운 말만 남겼습니다. 그녀는 결국 병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혼자인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의 노년은 고통과 배신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남 여수에 사는 장영철 씨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자식에게 해줄 건 다 했지만 노후만큼은 스스로 지키겠다고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을 꾸렸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삶을 즐겼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애들 잘 사는 게 내 몫다 한 거지 그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지. 주말이면 친구들과 바다 낚시를 즐기고 저녁이면 마을 해관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져도 그는 여전히 웃었고 스스로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노년의 자유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기대하는 삶은 반드시 상처로 돌아오고 자식과 거리를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삶은 오히려 평온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대는 순간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멀어져도 섭섭하지 않고 내 삶을 내 손으로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잘 살아온 노년의 증거입니다. 노년의 고통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식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조차 사라진다면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식은 어디까지나 내 인생의 손님일 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식에게 기대다 버려진 노년은 참혹하지만 자식과 멀어져도 씩씩하게 나를 지켜낸 노년은 존엄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과 멀어져도 섭섭하지 않다면 당신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노년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독은 병이 아니라 남의 입방아에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수십 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고 남의 시선 하나에 평생의 평화가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도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 경지에 올랐다면 당신은 진짜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삶은 얼마나 참혹한지 실제 사례를 보시면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정순 씨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옷 한 벌을 사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욕먹지 않을까를 걱정했습니다. 노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려 했지만 누군가 자식이 잘 안 챙기나 보내라는 말 한마디에 밤새 울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의 말에 상처받아 발길을 끊었고 집 안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스스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전부가 되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독 속에서 삶의 끈을 놓아갔습니다. 남의 평가에 휘둘린 인생의 결말은 철저한 공허와 무너짐 뿐이었습니다. 반면 전북 군산에 사는 김동섭 씨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지금도 동네에서 늘 화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이에 맞지 않게 왜 혼자 여행을 다니냐고 말해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자식이 아버지 이제는 좀 조용히 계세요 라고 해도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는 게 진짜 복이다. 실제로 그는 매달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그림을 배우며 늦은 나이에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는 그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활기차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당당한 삶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극단적인 사례는 똑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남의 말에 무너지는 노년은 필연적으로 불행하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노년은 끝까지 빛이 납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평가받는 무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마지막 대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생을 마치는 것은 가장 참혹한 결말입니다. 반대로 남의 말 따위는 흘려버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웃으며 떠나는 삶은 최고의 결말입니다. 결국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은 끝내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다 사라지고 남의 평가를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간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짜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섯 번째는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남아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노년의 진짜 재산은 땅도 집도 통장 잔고도 아닙니다. 바로 두 다리입니다. 돈이 있어도 다리가 무너지면 병원 침대에 묶여 살고 재산이 없어도 다리가 튼튼하면 하루하루 자유롭게 세상을 누빌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남아있다는 건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자유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잃어버린 순간 노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는 그 충격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구에 사는 이정희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병원비 아깝다며 참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종종 넘어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72세 되던 해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부담돼 미루다 결국 걷지 못하게 되었고 휠체어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자유도 친구와 차 한잔하는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갇혀 지내며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돌보는 부담에 짜증을 냈고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무너진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반면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상호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에 무릎에 이상이 생기자 곧장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말대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씩 걷고 계단 대신 가볍게 언덕길을 오르며 다리를 단련했습니다. 친구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나이 들면 어차피 못 걷는다고 비웃어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다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자산이다. 지금 그는 75세지만 여전히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손주들과 축구까지 즐깁니다. 다리가 튼튼하니 병원 갈 일도 줄었고 집안의 분위기도 활력이 넘칩니다. 그의 삶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걷는 다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다리를 지키지 못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감옥이 되고 다리를 지켜낸 노년은 매일이 자유가 됩니다. 병원 침대에 묶인 채 자식 눈치 보며 한숨 쉬는 인생과 마을길을 씩씩하게 걸으며 웃는 인생은 단지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70세 이후의 다리는 단순한 신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유이자 존엄이며 남은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노년은 세상과 이어지고 다리가 무너지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렇기에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걷는 다리가 남아있다는 건 지금까지 삶을 잘 지켜왔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돈이 없어도 두 다리가 남아있으면 노년은 자유롭고 돈이 많아도 다리를 잃으면 노년은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남아있다면 당신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끝으로 본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